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박 대표한테 참 애증의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박 대표가 증권사를 1994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30년을 매매한 종목인데 최근에 정말 제가 보기에 몇 년 사이에 2, 3년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에서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고의 주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IMF 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저의 애증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이고 손실도 보긴 했지만 수익을 더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삼성전자 대충 사면 올라가니까 놔두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니죠. 왜 이럴까? 제가 보기엔요 일단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IT 종목이잖아요. 구글이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같은 IT 종목들은 실적 말고 다른 걸 더 잘해야 됩니다. 뭐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신기술을 연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됩니다. 애플이 최근에 이런 게 별로 안 나오죠. 아이폰 16도 별로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AI 시대를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거죠. HBM,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 TSMC의 파운드리 부분도 뒤쳐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점유율이 60%가 넘고 파운드리 TSMC가 60%가 넘습니다. 퇴직한 삼성전자 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하이닉스는 2014년부터 HBM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은 왜 안 했냐?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그 답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대비를 못한 거죠. 이게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박 대표가 좀 편안하게 옛날 얘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 토요일 새벽입니다. 4시 40분이거든요. 새벽에 영상 찍는 거 삼성전자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이제 일봉 주봉 완전히 붕괴됐고 차트가 월봉만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월봉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장대 음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불안한 요인입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대응 전략도 일찍 말씀드리고 주말에 보시면서 대응 전략 찾으시고 리포트도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라고 영상 일찍 찍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하기 위해서 최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요. 시황,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안 가는 거 아까는 이제 AI 시대는 중장기적인 플랜이고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죠. AI 시대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엔화가 제로금리였죠. 저금리로 일본이 경제를 올렸습니다. 근데 정책이 바뀌었죠. 일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은 어떻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동안 엔화가 쌌기 때문에 엔화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달러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어요. 뭘 샀을까요? AI 주식, 반도체 주식 이런 걸 샀습니다. 근데 환차익도 노렸죠.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도 올라갔죠. 쉽게 말해서 이게 100인데 달러는 고정으로 보더라도 100에 산 주식이 200이 됐습니다. 100 갖고 100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헤지 펀드가 이런 식으로 돈을 그동안 벌었어요. 한 2년 정도.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져 버리고 더 떨어질 것 같고 주식은 빠지고 있습니다. 고평가액에 있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빠집니다.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 엔화가 100인데 150이 돼버렸고 이거 고정으로 보더라도 주식은 100에서 80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70 겁넣어서 갚아야 됩니다. 대출 받은 거. 무슨 얘기냐?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으로 치면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죠? 주식 팔아야죠. 차트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환율 차트, 엔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움직인 거랑 거의. 대깔 꼬마니처럼 똑같죠. 왜? 엔달러 환율이 빠진다는 얘기는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던 거를 140엔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담보 부족 발생하면 돈 입금하든가 주식 팔아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전 세계 헤지 펀드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기관 동향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파는 물량이 차원이 다르죠. 1000만 주,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1200만 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하게 팔까? 연준에서 미국에서 0.25를 예상했는데 0.5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팔 재간이 없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이 굳이 금리를 안 올려도 돈이 일본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악재가 되는 거죠. 엔달러 환율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최근에 하늘에서 자료가 하나 나갔죠. 엔캐리 자금 중에 2천억 달러가 청산 가능하다. 320조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거의 한 4천조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물량 4천조 중에 다는 아니겠죠. 320조 정도, 360조 정도가 물량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캐리. 이 중에 당연히 3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이 이 수급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뭐를 담았냐면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리포트에 현재 세계 유수의 헤지 펀드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평균 매수가 이 자료를 제가 오픈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따라 박 대표가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남은 물량에 따라 정리를 하겠죠. 엔달러 환율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짜놨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예상 시나리오긴 한데 그 중에 하나인데 0점을 한 번 더 내린다? 지금은 동결했죠. 이번에는 일본이요. 그리고 빅테크 실적도 별로 안 좋다. 저점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니길 바라야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차트 보여드렸는데 엔달러 환율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죠.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보시면요. 지분 관계에서 삼성생명이 20, 국민연금 7, 블랙락이 5% 갖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롱텀 펀드이기 때문에 물량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33%는 대주주의 물량이 잠긴 거죠. 외국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 얼마냐? 그렇게 많이 정리를 했는데도 아직도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54에다가 33, 88, 87, 90% 가까운 물량입니다. 개인은 10%도 안 되고 소액 주주 비중은 더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헤지펀드의 포트와 매수가 이런 걸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이슈 보시면은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3전보다 하이닉이지. 매도 물량 3배가 넘게 차이 난다. 주가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매도 물량은 삼성전자가 6조가 넘었고 하이닉스는 1조 8천억입니다.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로 3전을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량을 1000만 주씩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물량이 남았다. 아직도 비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도 제가 자료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보고서 내서 난리가 났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HBM 공급 가행. 지금까지는 HBM을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했습니다. 엔비디아에다가. 근데 8단이 통과됐죠. 3전도 참여합니다. 벤더가 소울에서 더블 분대가 된 겁니다. 벤더가 둘이 됐죠. 어떻게 되죠? 벤더가 둘이 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납품가. 두 번째, 공급 가행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생각보다. 목표가를 반토막을 내거나 30% 빼버렸습니다. 전혀 황당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보장 못하죠. 이런 것들도 매도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8단은 공급이 시작됐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12단입니다. 퀄 테스트가 10월에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수급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HBM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찾았는데 이게 12단짜리거든요. 이렇게 웨이퍼를 위로 쌓아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는데 삼성이 당면했던 문제가 바로 발열 문제입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사람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거나 일을 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열 나고. 10월에 12단 퀄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호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결함이 생기면서 블랙엘 출시가 늦어졌죠. AI 가속기는 또 뭐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이거.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4개 있습니다. CPU, GPU, 들어보셨죠? GPU.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BM, 그리고 이게 들어갑니다. AI 가속기. AI의 학습 기능,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여기 결함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삼성전자한테 이익이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서 TSMC로 지는 공급망이 1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90% 정도 되는데 결함이 생기니까 출시가 늦어졌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엔비디아께 문제가 있다면 삼성 걸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급 때문에. 그리고 블랙엘 출시는 결정이 되는데 젠슨왕이 이거를 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전에다가 파운드리 맡길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블랙엘 같은 고사양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정도. 삼전이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근데 이것도 대형 호재긴 한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죠. 또 다른 악재는 하나 뭐냐면은 파운드리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설비가 너무 많이 했는데 수급이 없다. 주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운드리 부분 분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쪼개서 나가겠다.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주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최근에 나온 이슈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적자 문제가 있죠. 호재와 악재가 얽혀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호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호재가 전혀 반영이 안 되죠. 왜? 이것 때문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가장 결정적이죠. 엔달러 환율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보다도. 두 번째, AI 가속기 내년부터 출시되죠. 그래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블랙엘의 결함이 생기면서 내년부터 출시되기 때문에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주목을 받고 있고, 세 번째, 블랙엘 파운드리를 삼성에 맡길 수 있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것도 호재인데 반영이 안 된 거고,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파운드리 부분, 분사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꾸준히 돌고 있다는 거. 요거는 변수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NK 트레이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들 NK 트레이드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략이 있습니다. 파는 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고가에 팝니다. 저 위에서.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접고가에 팝니다. 네 번째는 시장가에 팝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1단계,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3단계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옵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3단계, 4단계부터는 여러분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반대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고, 이 관련 내용이 제가 준비한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헤지펀드들 보유 비중과 매수가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 따라 제가 전략을 짠 겁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엔달러 환율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가 시행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평균 매수가는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가 시나리오별로 제가 대응 전략을 짜놨습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방, 이렇게 이슈도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010-3158-8575. 경험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박 대표가 텔레그램방, 대응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삼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주식이 빠져버리니까 주도주가 없습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문자 샘플인데 이렇게 문자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참여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문자 샘플처럼 신호 드려서 단타방 운영할 생각입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박 대표가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제가 PB 시절부터 종목을 발굴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들어보셨죠?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잠깐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와 중소형주별로 종목 전략 짜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AI가 어떤 종목을 발굴했는지 10종목을 제가 픽했습니다.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 10종목 들어가 있는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쉽지 않은 구간인데 지금 시장 AI 반도체 주식은 이런 상황이죠. 앙드레 코스타라니 산책하는 개입니다. 항상 주식은 앞서갑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처럼.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다 주가 빠진다. 밸류에이션 문제,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간 거죠. 반려견이. 주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주인 곁으로. 되돌림 현상.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이게 원칙입니다. 삼전은 어떻죠? 얘는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갔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이격이 좁아졌습니다. FOMC의 금리 추가 인하 여부.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여부. 엔달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에 있게 될 12단 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수급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동안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종목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삼전으로 단타 치시는 생각 하지 마시고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릴 테니까 1번 누르고 단타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알고리즘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매도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트에 신호와 패턴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삼전의 매수 타점 그리고 엑시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대응 전략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